어떠세요?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뜻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유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유예가 됐으니까 안 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아이의 대학 입시에서 변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예해서 변한 거예요.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를 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예를 했다? 유예가 됐구나. 유예가 아니에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뭘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뭘로 시험을 보겠다? 현 중학교 3학년은 뭘로? 지금처럼 보겠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어머님들은 결정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중3 어머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3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틀이 잘 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어느 학년 하나는 좀 이렇게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차피 어느 학년 하나가 제대로 이렇게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안 맞아지게 돼 있어요. 재수생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한 학년은 이렇게 조금 타 학년에 비해서 기회가 다른 방향으로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중3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번 유예, 즉 중3 학생들한테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유예가 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육 내용이라는 것과 그쵸? 교육 내용, 교육과정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과 신기하시죠? 손으로도 막 써지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쵸? 평가를 하기 위한 수능이 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운 데서 안 나온다는 거. 갑자기 막 분노하고 막 그랬어요. 중3 어머님들 갑자기 막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줄넘기를 배웠는데 뜀틀로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애는 줄넘기만 했는데 갑자기 뜀틀, 철봉, 평행봉, 달리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넘기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뜀틀을 해야지. 줄넘기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평행봉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총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교총은 이제 그 약간의 보수적인 색깔을 띠면서 현직 교사들이 많잖아요. 교총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좀 가입을 한 단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입시 지도라든가 내용들을 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제일 유명한 멘트가 뭐예요? 미스매치라고. 왜 꼭 영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매치라는 용어를 쓰였어요. 미스매치다. 다시 말해서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에서 진행하는 교육 내용과 평가, 즉 수능, 평가인 수능이 불일치, 미스매치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상 현 중3이 처해진 가장 커다란 불편함이에요. 근데 이 불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는 게 오늘의 목적이세요. 그럼 나머지 중1, 2 어머님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1년 후에 갔길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 2학년서부터는 모든 전면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어떠한 유예 안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유예를 갖다가 누가 하라고 그랬죠? 이 유예를? 전부 다 신문사에서 했어요. 그쵸? 신문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예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예를 한 게 아니라 신문사가 유예를 하라고 그랬고 교육부는 일안으로 결정하고 싶었잖아요. 교육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상훈 교육부총리 일안으로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혼란스럽다. 라고 했더니 신문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국적없는 단체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자녀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 단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저 단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유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도대체 현 중3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피켓을 들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현 중3 어머님 중에서 누군가 피켓을 드신 분이 있다면은 아니 자기 자식 앞길을 막고서 피켓을 드신 거예요. 막 우리 애 힘들어야지 이러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애 재수하지 말아야지, 우리 애 재수시키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애 재수하면 불이익을 줘야지 이러면서 피켓을 드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어떤 사설의 모습이에요. 1년 유예. 아주 다 잘했대요. 다 잘했대요. 다. 쭉쭉 보면 다 잘했대요. 완전 잘했대요. 다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했대요. 이런 형태의 어떠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이번에 유예안에 대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됐을 때 이 유예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러한 불일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불일치한 과정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시려면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신 신문을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이신문들과 여론들이 결국에 가서는 현재 1년 수능안에 대한 유예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가했는데 그 압박의 결과 결국 교육부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을 탔고 그 최종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은 현재의 중학교 3학년이 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상하시죠? 다 세상에 다 그렇죠 뭐. 아니 뭐 저 어머님도 이제 인생 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아니 뭐 우리 세상에 꼭 그렇게 한꺼번에 올바르게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방향만 올바르면 되는 거죠. 뭐 방향만 올바르면 된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왜 그토록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도대체가 이 제도를 누가 이렇게 결정했냐를 아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이나 불일치해서 내 아이가 입시를 치를 때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행보를 표현해야 되느냐, 내 아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불일치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머님들? 자, 이것이 주는 가장 결정적 불편함은 뭘까요? 배우는 내용과 평가가 다르다. 이건 뭐죠? 배우는 내용과 평가가 다르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죠? 배우는 내용과 불편함이 다르면? 아니 이걸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랑 시험이 다, 시험은 봐보셨잖아요, 어머님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까 편하게 얘가 줄넘기를 했어요, 애가 줄넘기를 했는데 시험 띵틀도 보고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따로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늘어나게 되죠?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결정, 다시 말해서 수능 유예 결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머니들. 유예라고 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되게 안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워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현 수능으로 확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과 불일치되어지는 현 수능으로 확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신단 말이죠.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데 언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좀 이따가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예 아니에요. 결정 났어요, 중3 어머님들. 유예가 된 건 중2예요. 중3, 유예는 중2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쵸? 미정이라는 느낌으로 유예를 접근하지 마세요. 확정이라는 느낌으로 유예를 접근하셔야 돼요. 중3은 확정. 확정됐는데 부담이 어떻게 됐다? 마구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도 우리 애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쵸? 아, 지금도 우리 애가 저런데 이게 늘었다. 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딱 정확하게 현재의 사태가 파악되신다 라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느는 거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늘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재의 어떠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의 어떠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문이과 통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이과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일각의 언론에서 혹은 일각의 잘못된 입시 컨설턴트들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못한 채 이걸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바꾸면은 이거는 뭐를 어긋나게 되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 근본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약은요, 문이과 통합을 전제로 시작된 거예요. 학점 이수제 문이과 통합이에요. 고교내신 성취평가제 문이과 통합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사고 외고 폐지 문이과 통합이 때 자사고랑 외고, 특히 외고가 득세할까봐 무서워서 없애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문이과 통합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미래형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찌 본다면 가장 강력하게 추구해서 얻어낸 가치예요. 이거는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있잖아요. 이건 정책으로 이번에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과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났고 2014년에 결정이 났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정신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교육의 변화예요. 서울대학교가 싸워서 관철해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대적인 어떠한 미래형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과 통합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교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 커리큘럼이 이미 완성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문이과 통합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집행의 문제인 것이지 준비로부터 시작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가 된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 중학교 3학년이, 그쵸? 현 중학교 3학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바로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3월에. 이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건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커튼식 할 시점인 거예요. 텁하는 게 아니란 말. 텁하기 공사를 하는 정도라면은 그냥 텁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상하수도 다 깔았고요. 전기공사 다 했고요. 건물 기초공사 다 세웠고요. 거기에 콘크리트 다 쳤고 이제 어느 상점 입점만 하면 되는 정도란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느낌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이걸 못 바꾸는데 수능은 이거랑 아닌 거예요. 수능은 현 고1 수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쵸? 점점점 약간 기분이 나빠지죠, 중상 어머님들? 그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머님들이 뭘 하신지, 교육부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는 이게 뭔 짓이냐, 니네. 근데 하도 유예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소통할게. 그토록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토록 여론이 원하면 알았어,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웬만하면 그분 말 들으시는 게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가장 타당한 입시안을 제안을 해요. 그거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학원들만 좋아졌죠. 특히 재수종합학원은 죽었다가 1년 생명이 더 연장된 거잖아요. 아우, 전 그 재수생 학원 좀 문 닫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저도 재수생 학원에 있어봤지만요, 그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죠? 재수생 애들 1년 해가지고.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자 부활전.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워딩 자체가 얼마나 한국 사회가 후진적인 사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패자예요? 재수생이? 그 좋은 대학교 못 가면 패자겠네요? 굉장히 반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단어예요. 패자부활전.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언론에서 쓸 수 있고, 어떻게 서슴없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는데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다는 걸 장점으로 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OECD 선진국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주 거의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1년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1년. 그죠?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이과 통합에 따라서 공부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얼만큼이나 부담이 되는지 한번 하나씩 따져볼게요, 어머님들. 자, 1학년 때 공통과학이랑 공통사회를 배우죠? 그쵸?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배워요. 그쵸? 요게 사실상 내용이 그 단위수가 높기 때문에 1학년 내신에서는 주요 축 중에 하나예요. 국영수 다음으로 중요하잖아요. 아,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예요, 어머니들. 과학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는지 잘 한번 발음해 보세요. 국어가 들어가요. 그 어머님들, 우리나라가 발음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말들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패자부활전 같은 이런 이상한 언어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자, 그럼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1학년 내신, 고1 내신에 상당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죠. 수능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수능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 정도 갖고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역시 언론이 비전문가들, 비교육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이거는 그다지 큰 부담이 안 돼요, 거꾸로 어머니들. 아니 1학년 때 내신 어차피 해요. 아, 지금도 1학년 때 애들 사회 했고 과학 했어요. 근데 그거 했던 거 별로 안 나왔어요, 수능에.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요 다음서부터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생기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과학을 얘기했으니까 과학 하나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은요, 문이과 통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학생들에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 이수제라는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네 원하는 대로 다 골라라 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라면, 선택 이수제는 필요한 과목은 지정을 해주지만 나머지 과목은 네가 골라라예요. 분명히 학생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를 선택하고 화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어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선택하고 수학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종래에 이과 애들이 고정적으로 배웠던 거, 종래에 문과 애들이 고정적으로 배웠던 것을 현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수제의 포인트예요. 이게 문이과 통합이에요. 이걸 안 하면 문이과 통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고르는 건 아니에요. 필수 과목도 지정해 주겠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몇 개 과목씩을. 그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을 해주는데 그 고르는 과목이 문이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건 좋은 거예요, 어머니들. 이건 미래적인 거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에 합당한 거예요. 당연히 문이과 통합이다라고 하는 이 선택 이수제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이 되는 거고, 이게 올해 첫 해예요. 즉 중학교 3학년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시작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지난 정부 하에서의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온전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예요. 거기에 언론도 전혀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도 해주지 않고 비전문가들, 교육 경쟁의 원인이 사교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육 경쟁의 원인은 학력 간 임금 격차와 한국 사회의 학벌 사회인 거예요. 그 교육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할 수 없이 그 결과물로 사교육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교육을 잡는다고 교육 경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처방 자체를 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문이과 통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택 이슈로 들어갈게요, 어머니들. 그러면 내가 뭘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물화생지, 이과는 물화생지를 다 배우거나 물화생 이런 걸 막 배워요, 애들이. 그냥 그걸 다 배우래요, 애들이. 그리고 2학년 때 들어가게 되면 뭐 투 과목을 좀 하는데 본인들이 뭐 슬쩍슬쩍 이제 뭐 투 과목을 슬쩍슬쩍 골라서 하는데 보통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거래요, 전공과 관련 없는 거래요.
관련 있는 건 못하죠. 점수가 잘 나오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걸 해요. 애들이 일단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걸 한다면 무조건 이과생의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물리를 해야 돼요. 물리2를. 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애들이. 특히 수능에서 물리2를 하는 애들은 3,000명도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네, 영재고 과거 애들보다 적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 이수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의 아이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걸 하기도 하지만 현 중3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 중3은 선택 이수제가 실시되는 현 중3은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단어가 붙는다고요? 반드시. 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 자소서 쓰잖아요. 자소서. 요즘 자소서 쓰는 약은 많이 힘들거든요. 자소서를 막 써요.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축에 꿈이 많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대한 어떠한 그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저의 삶이죠. 그리고 물리를 안 해, 애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예를 들면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얘네는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선택, 그러니까 선택 이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2, 3학년 때 진로적성, 전공적성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제한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더 우리나라가 학생부와 진로에 관련된 공부를 한 차원 더 높게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차원 더 성숙될 거예요.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내 꿈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수능은요, 물리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거 큰일 나려고요? 예? 영재고 과거 애들도 안 하잖아요. 물론 걔들이 공부를 못 하긴 해요. 그쵸? 공부 못 하니까 영재고 과거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 중에 하나는 자사고 외고가 아니에요. 이미 영재고 과거로 돌아간 지가 꽤 된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3, 4학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적을 평가를 해봤는데 어떻게 됐죠? 영재고 애들이 일반고 애들한테 밀렸잖아요. 이미 그걸로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려서 만들어진 애들이지 영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때 카이스트가 정말 웃긴 게 이 중에는 2학년 때 조기 졸업한 애들이 빠져서 그런 거라고. 나 참. 그럼 걔네들을 빼고 나면 확실히 밀리네요. 그죠? 결국 카이스트는 이 데이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줬어요. 그래서 역시 공대는 안 돼요. 국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보기 그래요. 제가 카이스트 담당자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체 데이터 상에서 약간 평가에 대한 어떠한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특정한 해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왜곡이다. 이거는. 해서 아마 발표 전체의 신빙성을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은 2학년이 빠졌다. 조기 졸업한 애들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될 걸 갖다가 이 데이터는 조기 졸업한 애들 뺀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기 졸업한 애들 빼고 난 나머지 애들 놓고 보니까 정말 일반고에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영재고 애들이. 그러면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키운 영재고 애들이 부모의 돈으로 자란 일반고 애들에 비해서 과학 영재가 아니라면 세금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어쨌든 말을 잘 못해요. 공대라 그렇습니다. 옛날 공대라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 공대가 되면 이렇게 선택 이슈를 하면서 애들이 참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영재고 애들도 어쨌든 공부를 하지 않는 그 물리를 우리 애가 할 리가 없겠죠. 수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요즘 뭘 하게 되죠? 지구과학을 합니다. 생물도 하고 화학도 하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은 뭘 준비해야 되고 지구과학과 생물을 준비하고 내신은 뭘 준비하고 물리를 준비하고 피할 수 있는데 못 피하게 되죠. 이런 어떠한 부담이 좀 생기게 되겠죠. 양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느는 거예요. 문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경계를 가려는 애들이 경제 선택을 안 해요. 참 웃긴 나라죠.
너는 꿈이 뭐야? 마케팅이요. 선택하면 뭐 했어? 경제했니? 어이, 이렇게 돼요. 경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경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경제하고 하면 경제 시험 안 봐요. 그죠? 윤리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과목들에 대한 편차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도 배우지 않았는데 억지로 공부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머님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 머릿속에선 알 듯 하면서 머릿속에 정확한 상이 잡히지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학종,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질을 짧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애가 어떤 부담을 갖게 되었는지가 다시 한번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서부터 학종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부분으로부터 전공 적합성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고,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입시 컨설턴트들이 그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전공 적합성을 설명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강남구청 인강 찍었을 때 논술에 답이 있다 이렇게 된 이래로 논술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말한 거랑 비슷해질 거예요. 제가 근데 아마 그 퀴즈를 내고 시작할게요. 이거 제가 항상 잘 내는 퀴즈예요, 어머니들.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교 어느 대학 원하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은 달라요. 저는 저희 애가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저희 애는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제가 능력만 된다면 뭐 그런 데 보내서 딸이니까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구애받지 않게. 아마 세계 최고의 대학을 꼽으라면 하버드나 뭐 예일, 스탠포드 뭐 그런 대학을 꼽죠. 뭐 우리가 흔히 편하게 하버드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그렇죠? 자타공인 서울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최고의 대학이 맞아요. 잘 뽑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고의 아이를 뽑아가면 최고의 대학이 되는데 정말 최고의 아이를 잘 뽑아요. 그래서 정말 선발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가 맞구나. 그리고 연대를 보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많이 컸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어쨌든 대학도 움직이는구나. 서열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하버드가 있고 서울대가 있어요. 중국은요? 중국은 북경대와 칭화대, 그 다음에 뭐 북경인민대. 북경인민대도 되게 좋아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자, 이 세 대학을 놓고 얘기할게요. 북경대, 하버드, 서울대. 자,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거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지 뭔가 이해돼요. 자, 북경대, 서울대, 하버드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어디죠? 갑자기 막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북경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아마 주재원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근데 영어는 하버드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쵸? 하버드가 제일 안 잘할 수가 없잖아요. 모국어인데. 근데 이 영어라고 하는 건요, 현 단계 인류 문명의 90%, 즉 핵심 문명의 90%가 기록된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습득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1년에 한 3,000명 정도 뽑지만 3,000명 중에서 글로벌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핵심 인재 300명 정도는 영어를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어차피 세상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걸 하버드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문적 네트워크가 제일 발달된 대학은요? 하버드, 북경대, 서울대 중에 학문적 네트워크, 인프라가 제일 잘 발달된 데는 하버드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북경대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북경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머릿속에는 이제 사람 많다, 네트워크는 사람, 단톡방, 뭐 이런 게 떠오르시는 거예요. 근데 단톡방이 네트워크의 본질은 아니니까. 단톡방 중요하죠. 단톡방 중요한데, 밥 먹는 사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단톡방 하시나요? 저 몇 개 있는데요. 밥 먹는 사진 많이 올라와요. 밥 먹는. 확실히 예전과 다른 인간의 의사소통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구나. 예전에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엔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사람에게 알릴 수 있구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꽃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 너무 힘들어요. 꽃사진은 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밥까지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데 꽃사진이 좀 약간 힘들어요. 근데 예, 꽃사진 좀 힘들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웃으시는 거 보면은 주변에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신 거잖아요. 단톡방, 네트워크.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학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이라든가 연구 개발비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몰려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버드죠. 당연히 미국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생겼던 것처럼 당연히 미국이 결국 전 세계 모든 학문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북경대와 칭화대가 하버드와 MIT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날은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북경대와 칭화대가 하버드와 MIT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 치열한 권력 암투를 하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 지도자가 딱 되자마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했던 업무 중에 거의 열을 안 짜게 했던 업무에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경대와 칭화대 학생들의 졸업 논문 편수를 예를 들면은 A4 8장에서 A4 16장으로 늘려라 이런 식의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치열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하버드 연구도 많이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도 걔네들이 잘하고 네트워크도 많이 그러면 이 세 대학 중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대학은요? 여기서는 이겨야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게 하버드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뭘로 이겨요? 아니 공부도 열심히 해. 네트워크도 발달돼. 영어도 잘해. 그러면 우린 언제 이기죠? 누가 이기죠? 전체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내죠? 이 고민을 중국 애들이 한 거예요. 왜? 그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을. 곧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시중에 가면은 수많은 형태의 책들도 있고 수많은 형태의 하버드를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셔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거 중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면 바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고 나와요. 하버드 애들이.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이 베이징대 교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도 공부 참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북경대에 가겠어요. 50만 명 중 1등을 해야 되는데 5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은 전체 수능생 숫자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해만 하더라도 50만 명이에요. 성별로 애들을 뽑아요. 걔네는. 그러니까 10,000명 있는 성에서도 북경대 1명 뽑고 50만 명 있는 데서 북경대 1명 뽑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십만 명의 경쟁을 뚫고 1등을 한 애들만 북경대를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으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도 하버드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공부와 생활이 하버드 애들은 일치하는데 북경대 애들은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은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여자를 만날 때든 남자를 만날 때든 옷을 입을 때든 뭘 할 때든 공부에 미쳐 있는데 우리 애들은 강의실에서 그 뜨겁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나와서 밥을 먹는다. 생활과 공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냐. 약간 여기 행간에 대한 표현을 써요. 어머님들은 한 10번 보셔도 안 보여. 이거는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제 눈에 보여요. 그게 전문가인가 봐요, 그래도.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서울대 답답했겠다. 왜냐면 서울대생들은 여기에 가외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공부해요, 이제. 영어도 안 되면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만 고민을 해보세요, 어머님들. 그러면 공부와 생활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거죠? 공부와 생활이 일치한다는 게? 그럼 이게 어떤 애들이 이게 일치할 수가 있죠? 공부와 생활이 일치되는 게? 미치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공 분야 공부가 행복한 애들을 뽑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노력해요. 그죠? 예? 노력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초창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연구할 때 유시 버클리랑 존스 홉킨스를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유시 버클리를 많이 연구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회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12년 특례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항목이 영어로 쓰는 건데 그 항목이 존스 홉킨스랑 유시 버클리 걸 많이 채용을 했더란 말이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설명회에서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유시 버클리 거 봤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많이 수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학종 자체 출발점이 미국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울대학교는 공부가 행복한 놈들이 몰입을 하더라. 아, 공부가 행복해. 아, 지가 그거 아는 게 행복해야지 이게 뭔가 인생이 생활과 공부가 일치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고상한 말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우리과에 왜 왔니? 너 우리과에서 뭐 하고 싶은데? 너 우리과에 오기 위해서 뭐 했어? 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출발은. 느낌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각을 맞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본적인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지만 이 보편적 지식과 교양만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특수한 너만의 무엇, 네 전공 분야에 너만의 관심, 흥미, 능력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을 하면 더 이상 보지 않겠다예요. 즉 수능 2개 더 틀려도 이게 더 뛰어나면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더 미래지향적 인재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학생 거의 80%를 뽑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인 거고 연세대 일반전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일반전형은 이 보편적 지식을 결국 뭘로 뽑아요? 내신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연세대 일반전형은 특목고 애들이 못 가요. 그래서 내신이 나빠서. 특기자로 가는 거예요. 대놓고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외대부고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앞에 내신 3자 붙은 애가 이거 넣지 마. 학생부 종합전형 넣지 마. 일반전형. 너네는 특기자라는 너네에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잖아. 그걸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보편적 교양과 지식을 내신으로 뽑으니까 니네한테 불리하니까 넣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또 외대부고 애들은 흔히 건방지게 선생님 그것도 큰일 나. 외대 연대가 미쳤나 봐요. 앞에 내신 3자 붙은 애들은 오지도 말래요. 자기들이 무슨 서울대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네를 뽑고 싶은데 너네가 자꾸 여기 와서 사라지니까 아쉬워서 방향을 알려준 거지 이놈들아. 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꼬이지 좀 마라. 애들이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애들이 좀 꼬여 있어.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나요, 어머님들?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진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고 이게 캠브리지, 옥스퍼드, 미국의 유수의 모든 대학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그들의 모든 대학들이 선택하는 학생 선발 방식이에요. 이거 못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뽑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은 근데 여기에 문이과 통합이 결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쵸? 왜냐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특수한 능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경제학과를 꿈꾸면 선택 과목은 반드시 뭘 해야 되고 경제를 해야 되고 네가 심리학과를 꿈꾸면 선택 과목에서 확률 통계를 반드시 이수하고 네가 건축공학과를 간다면 물리를 공부하고 와라 이거예요. 이게 학교 공부와 결합이 안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대한 비교과 스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아이의 보편적 능력과 특수한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외부 수상이 없어도 뽑힐 수 있고요.
소논문 같은 것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머님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이것도 나름 시간이 걸리고 이것도 나름 신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어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상한 비교과 스펙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 분야에 관련된 학습과 특수한 능력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특히나 뭘 준비해야 돼요? 내신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수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능대로 따로 존재해요. 지금의 수능은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매우 양이 많아요. 특히 이과 학생들이 보는 수능의 양은 정말 있을 수 없이 많아요. 정리해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이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는 어떤 학생이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느낌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적 평가예요. 그렇다면 모든 학생이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함과 동시에 어떤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특수한 자질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늘었죠. 네, 그것이 중3 학생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지금과 비슷해졌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고1 학생들과 똑같은데 고1 학생들은 그나마 모는 아니었다. 무니까 통합은 아니었고 선택이 수제는 아니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선택이 수제니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려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 고1 학생들보다도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원망을 하지 마시고 김상호 교육부총리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신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문 그냥 끊으세요. 그럼 어느 신문?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난 도대체가 요즘 신문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 요즘 너무 못마땅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해야죠. 그죠? 여기서. 자,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제가 어머님들께 학생부 종합, 우리가 흔히 있는 이 학종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딱 오고 가셔서 중등부 어머님들은 오늘 딱 제 설명을 듣고 나가실 때 이미지 하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학종을 우리가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수저 전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의도화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색안경 끼고 어허 자식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금수저가 뭐죠? 어머님 자녀분들에게 금수저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거 학부모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단어. 일단 왜냐면 나는 금수를 못 주고 있으니까. 이게 언어가 주는 굉장한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학종 금수저 전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꾸 학종을 금수저 전형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하게 되면 내 아이가 학종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게 언어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머님들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어느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보수 정당. 그럼 진보 정당은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자, 어머니들 속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보수라는 언어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의 수호자예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국가의 개입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는 거예요. 이게 보수정당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복지보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정치인의 제1덕목이 뭔지 아세요?
도덕성이에요. 보수라는 말 속에는요, 도덕적 가치를 제1의 덕목으로 여기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쟁을 움직이다 보면 경쟁 체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도덕이 없으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경쟁을 원하는 집단은 도덕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도덕적인 정당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렇죠? 전과자 제일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위증교사죄가 있어요. 위증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다시 말해서 유죄를 판결받았어요. 유죄. 우리가 흔히 이명박 대통령 얘기할 때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위증교사로 유죄 판결받았어요. 미국 같으면 저는 시의회 의원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증교사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 거짓말하라고 얘기시킨 건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건 도덕성 국가 안 되죠. 그러나 압도적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보수라는 이름 프레임 속에서 보수가 아닌데 보수가 된 거예요. 보수 정당 아니에요. 우파라는 말은 민족주의예요. 태극기를 걸면 안 돼요. 우파는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우파의 제1의 가치는 자주국방이에요. 전시작 정권 환수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친일파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럼 진보는요? 진보는 복지를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는요, 추상적 이념을 선언하면 안 돼요. 진보는 구체적 정책 능력을 얘기해야 돼요. 가장 구체적이지 않은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아쉽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거기 되게 많이 있지만 그 정의당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가 민주노동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노동당 전신이 민중의당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같이 일을 했었던 그때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일을 하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말이 제일 안 통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 진보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 약간 좀 거꾸로. 왜냐하면 통일은 구체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 선언의 문제니까요.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따지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들은 보수, 진보. 그럼 난 뭐지? 보수가 느낌 좋잖아요? 난 보수야.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즉, 이런 식의 어떠한 이름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금수저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학종을 이야기하는 순간 학종은 공정성이 없다. 학종은 나 같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다. 학종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나 보다. 학종은 뭔가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감히 떨쳐 싸우세요. 학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종은 내신만 잘하면 됩니다. 내신만 잘하면 학종은 무조건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신이 좋으면 학종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비교과, 스펙, 대충 하면 됩니다. 내신 잘하면 다 나옵니다. 정 안 되면 책이나 읽고 그냥 독후감이나 쓰면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가능한 일입니다. 학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논문, 이 말,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썼습니다. 보통은 그전에 논문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학생이 무슨 논문을 써? 이러면서. 자, 중학생들 특목고 보낼 때, 자, 소논문. 어머님들한테 논문 쓰자고 얘기하니까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한테 소논문을 쓰자고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 단어에 그렇게 속고 계신 거예요.
그쵸? 창의력, 수학, 테이랑 비슷한 거죠. 예? 말만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창의력, 수학.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근데 뭐 있는 것 같아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이 말 제가 만들었어요. 퍼뜨렸어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 아십니까? 언론이 소논문에 대해서 대치동에서 몇백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학에서 소논문은 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줬어요. 고려대학교에서도 했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했어요. 서울대학교는 카탈로그에도 적어놨어요. 근데 왜 이건 보도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보도를 왜 안 합니까? 학부모들에게 소논문이 학종에 있어서 메인이 아닙니다. 학종의 메인은 내신이고 학교 생활을 충실한 애들에게 유리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학종에 대해서 금수저 전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안개에서 나오세요. 아셨죠? 어둠의 안개에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저 이 말 때문에 꼭 드리는 겁니다. 현 중3 어머님들, 중2 어머님, 중1 어머님들은 자녀 대학 들어갈 때 미래지향적인 선발 방식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상에도 맞는 거고 국가 경쟁력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없앤다고요. 못 없애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애들 이렇게 뽑아야죠. 이렇게 뽑아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분야의 오타쿠들이 나와야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대학도 이걸 없앨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80%를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거의 모든 학생을 뽑고 있고 고대가 절반 이상을 뽑겠다고 얘기하고 연대도 절반 이상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유력한 학생들을 뽑기 위한 현 단계에서는 가장 미래지향적 인재상에 맞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수저라는 덫을 씌워놓으면 마치 불공정한 것처럼 마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인식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희대학교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출신 지역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이 비강남권 비교육특구 애들이 제일 많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능 전형적인 요소가 강한 아이들이 강남권 애들이 많이 왔고 학생부 종합 전형권으로 온 아이들이 비강남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은 금수저가 유리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금수저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다 학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80%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교 입시인데 그럼 서울대는 금수저만 들어가게요. 머릿속에서 학종의 먼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확실성을 걷어치우시고 학종은 내 아이가 반드시 돌파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입시 전형 중에 하나다 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학종의 출발은 뭐다? 내신이다라는 의지를 정확히 가지신다면 충분히 학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승부를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신이 편하세요? 수능이 편하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 나오시는 거죠. 그쵸?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아이가 수능을 잘하나요? 내신을 잘하나요? 둘 다 못하죠. 어느 걸 상대적으로 그나마 더 낫게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지 웬 프레임만 그렇게 더 씌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정략적 프레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가 싫으면 당당히 현 정부의 실체를 갖다 놓고 비난해야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만들어진 교육제도에 대한 집행의 과정을 갖다 놓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면 하긴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애는 힘들어요. 그죠? 우리 애는 힘들어요. 거기다가 수능도 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숨통이 터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김상훈 교육부총리가 뭘 얘기를 했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말 부실해요.
이렇게 부실한 보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싫었던 거죠. 예, 담당 과장님이 이주희 과장님이라는데 아마 화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기 싫어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보셔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 인터뷰를 막 쭉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그 부분들이 TV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 그 동영상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뽑아왔어요. 4쪽을 보시면요. 뭔가의 키워드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 위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확대하면서 고교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의 이 아이의 삶에 대한 종합적 평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이 아이에 대한 삶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또한 3년 동안 이 아이의 삶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이 아이의 모든 내용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인성, 그쵸? 관계의 능력, 학문적인 능력,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능은 보편적 지식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사실 수능이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학생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머릿속에는 수능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머릿속에는 공부하는 거로만 뽑아라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내용들만 갖고 뽑는 것도 아니라 관계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다양한 창의적인 능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을 뽑게 하기 위해서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와 복잡한 대입 전형 체계 속에서 여전히 비교과 스펙 경쟁,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논술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자녀분이 일찍 졸업을 하셔서 논술 사교육을 여기 왜 넣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쵸? 예, 초등은 영어. 어머님 돈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는 초등은 영어. 그쵸? 중등은 영재고 입시. 예, 영재고 입시. 그쵸? 영재고 입시. 예, 고등은 다.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영어, 수학을 잡으면 사교육이 잡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에 교육부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철학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넘기시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논술 전형은 축소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 자, 워딩이 한쪽은 축소고 한쪽은 폐지입니다. 어디가 더 강력하죠? 폐지.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특기자를 유지하면 눈치가 되게 많이 보이겠죠. 논술 정원을 갖다가 그대로 두어도 좀 눈치가 많이 보일 거고. 그러니까 논술은 점점 줄여갈 거고, 특기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기자 전형으로서의 특기자는 상당 부분 어떻게 될 것이다. 학종으로 그냥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수능 전형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요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술 전형은 수능 전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수능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기자 전형도 특목고 학생들의 비교과와 앤드 뭘 보는 거죠?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뽑을지, 학생부로 뽑을지, 수능으로 뽑을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간지대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학생부가 있고 수능이 있으면 요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전형이 있는 거예요. 느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학생부만 보고 아주 철저하게 수능만 보는 게 이쪽이 정시. 이때 학생부를 거의 안 봐요. 이쪽은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수능 체제가 거의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수능 체제를 넣어줬죠. 그러면서 있는데 여기 논술, 여기 특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기자와 논술은, 특기자는 학생부 쪽에 가깝지만 뭘 반드시 보고 수능을 보고, 논술은
학생부도 보지만 나름 학생부 거의 안 보고 논술을 보면서 또 뭘 보고? 수능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흐름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쵸? 굳이 따지면 논술은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학생부에서 벗어나서 논술과 수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라? 줄여라. 이건 어떻게 해라? 이건 이쪽은 넣든 이쪽은 넣든 해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 다음이 뭐냐?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 폐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갖다 없애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뭐 하겠다? 단절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결국 뭐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수시화. 그렇죠. 예?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로 나눠 중간지대는 없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부파와 수능파로 학생들이 깔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학습량이 늘어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하는 애들이 생길 것이다. 두 개 다 못한다면 어느 한쪽만 해라. 네가 보편적, 네가 특수한 너만의 어떠한 전공과 이런 걸 갖기가 어려우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이 전형도 있다. 대학 가서 전공을 한번 찾아보든가. 네가 그런 게 있고 네가 그쪽에 대한 내용을 하면 공부를 해봐라. 쭉 한번 해서 수시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핵심 포인트는 결국 이 6줄에 있어요. 문제는 이 6줄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대선 캠프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지고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김상곤 부총리로 임명되시기 전부터 임명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들의 교육적인 정책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거 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분리가 되겠네. 그나마 분리가 되겠네. 그럼 내 애가 어느 판지를 빨리 따져야 되겠다. 그쵸? 어느 파가 될까요? 어느 파가 되는 게 유리한가요? 수시파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머뭇 거려지고 수학학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내 애가 수능이래. 이렇게 얘기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시는 거예요.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보이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하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어머니들 처음부터 이거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하다 안 돼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은 단순해지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중3 어머님들 행동 강령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내년 4월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그게 끝이에요. 결론 내신입니다. 근데 안 됐어. 그럼 또 한번 보시고. 안 됐어. 그럼 또 보시고. 그것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능파로. 이게요. 지금도 제가 2명의 학생의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올해 입시를 치른 2명의 학생의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학생은 외고 학생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괜찮은 외고의 학생입니다. 내신이 3점대 3.3, 3.4입니다. 외고에서 3.4는 굉장한 거예요. 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외고고, 그러면 사실 어느 외고인지 압니다. 괜찮은 외고예요. 외고. 애가, 프로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네요. 근데 이 아이가 수시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수능이 안 나온대, 이상하게. 근데 외고에서 얘가 3.4를 받고 동아리도 열심히 활동해. 딱 보면요, 진짜 왕성한 활동을 해요. 얘가 여기도 활동하고 저기도 활동하고. 내신도 이 정도 따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판단합니다. 결국은 뭐 하죠? 얘는 몰입합니다. 뭘로? 수시로. 아니, 오늘도 온대요, 오늘도. 자소서 정리하러. 얘는 그러니까 모평 이런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은 거죠? 학종 이런 쪽, 논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느낌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또 하나는요, 외대부고인데요, 자연계입니다.
4점대인데 참 똑똑해. 제 예일 보고서 외대 보고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얘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잘하는 애인데. 그러면서 그 의대 갈 애들은 좀 안 가는 게 좋은데 왜 가가지고 이런 생각도 막 아쉬워요 막. 근데 얘는 수시를 하나도 안 써요. 쓰기야 쓰겠지만 끌려갈 거가 어쩔 수 없이 쓰긴 씁니다. 쓰긴 쓰지만 열심히 안 써요. 왜 열심히 안 쓰는 줄 아세요? 정시가 안 돼요. 정시파예요, 정시파. 물론 수시 원서는 씁니다. 얘들도 안 쓰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에 이렇게 에너지 쓰지 않아요. 이러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이 1111이에요, 최저가. 그러니까 걔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천대 의대에 수시에 붙겠죠. 그러면 1111을 맞아야 되는데 수능 최저로 1111을 찍으면 내가 정시 때도 딴 데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논리예요. 간다는 거예요. 가천대 의대도 참 애들 참 그쵸? 결국은 뭐냐면은 한번 낚시 들이운 다음에 걸렸어 이러면서 이제 애를 확 걷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형 자체가 학생부와 수능을 넘나드는 거였던 거예요. 수능 최저라는 게.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애들이 대략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3학년 초에 들어와서 결정을 해요. 현재는 하다가 3학년 1학기 내신에 집중할까 말까 하다가 3학년 1학기 내신 집중 못하고 수능하고 그쵸? 어차피 안 되니까 수능이 안 되니까 3학년 1학기 내신도 목숨 걸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텀이에요. 근데 중3은 어떤 텀이 된다고요? 중1, 2때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고1, 2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게 교실에서의 변화된 내용입니다. 수능파와 학종파 그쵸? 결국 다른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학교생활의 본질은 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학생부파 그쵸? 수능파는 결국 학교생활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언론은 그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거 문제야 이러면서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감 잡으셨나요 어머님들? 그러니 1학년 때는 뭐? 중3은 1학년 때 뭐? 내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하다 안 되면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학생부라고 하는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중3 어머님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길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자. 내신하자 이 녀석아. 학원에 갔더니만은 길게 보자 라는 말만 하면 그냥 나와버리세요. 상담하다가. 아셨죠? 수학학원에 갔는데 길게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 너 길게 보고 싶겠지. 난 널 길게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와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를 갔더니 이 아이한테 이제 물리 선행을 해야 합니다. 막 한참을 얘기를 막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알았어. 돈이 필요하구나 요즘 니네가. 그냥 나와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애한테는 뭐만 중요한 거니까. 내신. 그 내신은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국어 맨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안 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발 좀. 이과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발 좀 현실을 제대로 정확히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학원들이 얘기하겠지만 그게 내년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큰 방향을 한번 따져보시고 상당히 급하다 지금 우리 애가. 왜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10월이에요 어머니들. 추석 명절 이후 10월이고요. 본격적으로 고등부 과정이 시작되니까 11월이면요. 11, 12, 1, 2 넉 달 공부하고 입학한 다음에 중간고사예요. 내 아이의 대학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몇 개월 남았다라고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이상한 선행을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리는 봉사나 좀 제대로 좀. 그 학생부 보세요. 봉사가 없어 애들이. 학종은 봉사도 봅니다. 아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가 지만 알아. 못 짜게 써먹겠어요 그런 녀석들은. 야근을 시키는데 제일 끝났는데요 갑니다. 이거 가는 뭐에 써먹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 초창기에 적응 못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봉사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봉사를 시키셔야 되죠? 아니요. 그거 제가 한 말인데 제가 가장 또 잘못된 말 하나 한 게 전공에 관련된 말, 전공에 관한 봉사 이거 제가
제가 7년 전에 그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한 300분 어머님들 모아놓고 제가 설명회 할 때 전공에 관련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뭐 외고라든가 이게 학생부에 토플 성적까지 기재가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게 계량화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점수로 계량화가 되니까 가능하면 전공과 관련된 걸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서부터 아니거든요. 봉사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높여서 봉사는 전공과 관련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오셔서 계속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공과 관련된 봉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소논문과 더불어 제가 이 땅에 뿌려놓은 굉장히 잘못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소논문이 저를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드는 녀석이지만 이거 전공과 관련된 봉사도 이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봉사는 뭐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어떤 봉사가 좋은 거죠? 몸 쓰는 게 좋아요. 몸을 쓰세요. 제발 좀 몸을 쓰세요. 그리고 모자뜨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들 그 모자 좀 그만 떠주세요. 애들한테. 그 모자 애들 못 떠요. 모자 뜨개질하기 어려워요. 방울도 다셨다고 하던 그 어머니들 모자 뜨기가 제일 어려워. 목도리는 제가 나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면접관이면요 모자 뜨기 봉사하는 학생한테 너 그 바느질 몇 코로 썼어? 이거 한번 질문할 거예요. 제가 언젠간 한번 그래서 애를 탈락시켜요. 정신 차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모자 뜨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쓰레기 같은 거 줍지 마시고요. 학교 정화활동, 배식활동 이런 거 봉사 아니에요. 봉사라 하면 적어도 사람을 만나고 땀을 흘리는 봉사를 해야 되고요.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관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봉사라는 게 지속적인 것도 좋고 또 다양한 것들도 좋고 어찌 되었거나 지금 우리 애가 봉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대학 입학 때에는 중3은 몇 년 차? 몇 년 차? 4년 차가 되잖아요. 내 4년간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중2는요? 내 5년간 했는데 중1 때부터 시키면요 내 지난 6년간의 이 봉사를 통해서 내 뭘 느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파워 엘리트,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 지배 엘리트, 한국사회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사회 지도자가 사회적 책임과 기여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가 보내고 싶으시죠? 봉사 안 하면 못 가요. 그러니까 봉사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종시대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찾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리 수강 신청 시키시고 공부시키시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긴급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발 책 좀 읽히세요. 읽히고 싶으시죠? 저희가 교육진담에서 독서방송을 수요일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분들 책을 읽히는데 어머님이 책을 안 읽고 읽으라고 하니까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어머님들이 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세요. 들으면 책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번 내일이죠. 내일 올라오는 책이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다시 읽어봤더니요 세상에 그런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샤일록이 불쌍해요. 어렸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샤일록은 참 나름 불쌍한 애였어요.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산이요? 이상한 애예요, 보니까. 어머니 읽다 보면 이러면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책 읽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자녀분들과 함께 읽을 수 있거나 혹시라도 읽을 수 없으면은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책은 좀 읽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서가 완독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네, 완독을 요구합니다. 이 독서가 완독을 요구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제목과 저자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이 문이과 통합하고 교육제도 변화가 만들어지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와 발전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기재가 되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 자녀분들에게 지금 심어주셔야 돼요.
제일 편한 건 보내시는 거죠. 교육 커리큘럼 속에 정확히 있으니까 편하시죠. 그게 또 어려우시면 뭐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저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오시면은 저희가 교환 다 드릴 수는 없고 일부 교환도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다 진행을 한번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봉사와 독서를 기본 장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움직여라. 이게 어떤 핵심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신에 대한 집중을 해나가면서 움직여가라. 너무 멀리 있는 걸 하면 안 돼요. 외대보고 자연계 붙은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학년 학생들한테. 딱 합격하고 난 다음에. 딱 거들먹대죠. 아유, 좋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합격생과 이제 또 이제 그 선배들의 만남을 해줍니다. 그럼 외대보고 합격생이, 아이고, 자, 그래, 지금 기분 좋지? 이러면서 이제 애들 다독거려 줍니다. 그럼 걔네들이 그래요. 과학은 어디까지 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럼 걔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원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원은 했는데요. 또 해. 저 투는요. 어차피 까먹어. 너 어차피 몰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수학은요. 수원 수투만 해. 끝이에요. 이게 외대보고 자연계 애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선행의 효과예요. 무언가를 먼저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거기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꼭 가져주세요, 어머님들. 이해하셨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중2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마지막 영향이에요. 중3한테 마지막 영향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자, 보세요.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능의 불일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문이과 통합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문이과 통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문과와 이과 나눠져서 어떻게 글로벌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항상 문이과 통합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예가 뭐냐면요. NC소프트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맞다라는 전자에 워낙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NC소프트가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을 때 중국의 어떤 게임 회사 애들이 와서 같이 협력을 하자고 했대요. 근데 NC소프트가 아직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같이 하죠. 그랬더니 우린 너네랑은 너무 이렇게 짱깨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갖고 보냈대요. 그 중국의 게임 회사가 어떤 회사냐? 텐센트였습니다. 주식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반응 주식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다행이세요, 어머님들. 여기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그보다 더 큰 회사예요. 이제 나오시는 거죠. 한마디로 NC소프트 엄청난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이과라서 그래요. 이과라서 그래요. 이과,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그렇고, 그 대학 때 그 공부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컴퓨터공학과는 경제도 안 하고, 글로벌한 마인드 문이과 통합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모든 것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현상을 교육으로 보면요. 아이고, 이 CEO가 이게 뭐가 모질라. 이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80년대 학번들이 갖고 있었던 글로벌한 마인드의 부재예요. 예. 86학번, 84, 85학번들이었잖아요. 서울대학교 컴공과. 그러니까 결국 밤새 게임을 만들고, 밤새 자기들이 카트라이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뭔가 성장을 하고, 리니지를 만들고,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을 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결국 NC소프트는요, 수많은 한국인의 페인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한 게임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출혈한 게 있는 거예요. 고종수 선수를 잃었고요. 축구선수 고종수 선수. 리니지 하다가 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리니지를 통해서 힘든 삶을 보냈어요. 그 대가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만큼의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글로벌한 마인드가 없어요. 텐센트는 지금 현재 아시아 최대, 세계 최대 그룹이에요. 애플, 구글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룹이 됐단 말이죠.
문이과 통합은 꼭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이 되는 조건 하에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중1, 2는 이 교육과정 내용과 수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아마 공통과목을 보고 있는 공통과목 있지 않습니까? 공통과목,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공통과목을 갖다 놓고 보는 시험. 그렇죠? 공통수능. 그 다음에 고2, 3 때 배우는 게 선택과목이었잖아요. 그러면 선택과목에서 각각 필요한 내용들 시험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수능? 공통수능과 선택수능 제도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원래도 이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정 내용에 맞는 수능제도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엔 고1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어머머머머, 나 그럼 배운 데서 해. 1학년 때 본 거에서 좀 시험 보고 쉽게 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뭐 물리도 하고 뭐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미적도 하고 확통도 하면 꼭 해당되는 과목만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포자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예, 합리적인 형태의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제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셔야 돼요. 유예가 안 되고 일환으로 됐으면 이걸 몇 년 정도 유지를 할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유예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평가를 불일치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제도는 아마 공통수능과 선택수능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뭘 없애버리죠? 특목고랑 외고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크게 주죠. 같은 시기에 선발하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없앨 수 있는 길이냐 되면, 강남에 있는 이름 없는 국적 없는 자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죠. 왜 자사고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 자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 지역 자사고는 초토화됩니다, 내년에. 왜? 아니, 그 자사고 떨어지고 나면 세화고였던 거예요. 하나고가 아니에요, 어머니들. 알겠죠? 하나고 가려고 원서 썼다가 떨어지면은 일반고 가고 내 동네 멀리 떨어지고, 그럼 그래도 씁니다, 쓰는 애들은. 근데 내가 세화고를 가려고 떨어져서 이 동네를 나가야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있는 자사고들은 상당히 없어지게 될 거고요. 경쟁이 약한 외고들도 상당히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특목고를 사전 정지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하겠다? 내신 제도도 성취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절대평가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학교에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택 이수제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 과목은 10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 B 과목은 200명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내신을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 이슈를 하게 되면 내신을 절대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취평가를 하는 거고, 이 성취평가를 함과 동시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처럼 시험으로만 학생을 내신 성적을 산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하려는 게 과정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에요.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기록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실험에 언제 참여, 뭐 이러면서.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함, 비커를 씻음, 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대학은 그걸 보고, 아,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구나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 중심의 평가만 된다 하더라도 성취평가를 하는 내신에서의 변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주요 대학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은 교육부는 이렇게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1년간 유예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씩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도의 궁극적인 성격과 맞지 않는 걸 결정한다고 하면 이거는 온전하게 현 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어머님들은 송두리째 바뀐다. 그러면 중3 어머님들은 재수는 좀 어려워지겠구나. 거꾸로 특정 과목에 자신이 있는 아이만 재수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냥 뭔가 재수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 인생을 이렇게 살짝 한번 봐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놓여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제 마지막 희망은 있어요. 김상훈 교육부총리를 믿으세요. 아직 2월이 남아 있어요. 2월에 수능의 출제 범위를 정할 때 확 줄여버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수능의 출제 범위를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 1안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현재의 수능 제도를 갖고도 1안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1안의 효과를 봐서 현 중3은 좀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주고 중2서부터는 제대로 된 입시 제도를 문이과 통합 과정에 맞게 진행해 주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어머님들. 예.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그쵸? 예. 언제나 예,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갖고 예, 꼭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죠. 이제 선생님 수업 끝나면 이제 다 예, 내용을 진행하는 거고요. 언제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어떠한 내용들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교육진단 블로그는 공적 가치를 갖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가치 갖고 운영되는 팟캐스트니까 그 교육진담을 통해서 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긴 시간 잘 들어주셨는데 사교육 입장에서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마지막 당부를 드리자면 아마 입시 컨설팅적인 부분이 아마 전면이 되어질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분야가 사교육이 조금 늘겠구나라고 바라봐 주는 게 뭐냐면 입시 컨설팅 분야예요. 현 중3 학생들은.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일단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온전하게 좀 받고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중3 어머님들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올해 중3서부터는. 왜냐면은 성취평가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과목도 한번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능이나 뭐 내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요. 예, 특히 중3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선정 때도 좀 고민을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선정. 그래서 어느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를 원서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의논해 주세요. 저희가 이런 것도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원생들만 따로 불러서 설명회를 진행해요. 이게 유일하게 저희가 비재원생이 출입을 금지하는 설명회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뭐냐면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가 좋다는 걸 아는데 남들이 다 알면은 그때부터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애들만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희가 재원생들하고만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중3은 준비 많이 했으니까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한 3년 정도 입시를 열심히 치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3 학부모님들 좀 안심하시고 내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